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 바로 고 이재석 경사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명조끼를 벗어서 구조하고 정작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순직한 이 해경의 빈소를 찾아 추모했는데요. 관련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진상규명단이 설치됐다는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끝까지 진상규명이 돼서 고인의 그 유가족의 슬픔에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빈소가 마련이 됐고요. 뭘 잃었고 뭘 고쳐야 되는지 지금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제 뉴스탑텐에서 짚어봤다시피 이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본인은 1.4km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고 6시간 뒤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순직을 했거든요. 허준 변호사님. 그런데 이 60대 중국인 남성은 왜 저기 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들어간 거예요? 만연하게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해루질을 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루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로 밤 시간대에 갯벌에서 조개나 물고기들을 캐는 일종의 어업행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 이 비어업인들도 동호회 활동을 할 정도로 좀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새벽 2시가 넘은 굉장히 야심한 시각에 저렇게 해루질을 하러 들어갔던 겁니다.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하필이면 백중사리 대조기 기간이었습니다. 백중사리라는 것은 이 음력 7월 15일을 기준으로 3, 4일 전후로 해서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서 조수간만의 차가 연중에서 가장 높은 시기인데다가 이 물살의 흐름이 거세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 얘기가 있냐면요. 바다에 있는 오리의 다리가 물살에 부러진다는 얘기로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물살이 거센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종 기상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피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계속했고요. 그리고 인천 해경 측에서도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야간 드론이 순찰하다가 저렇게 갯벌에 혼자 있는 남성을 발견을 하고 좀 구조 요청을 경찰서로 한 거예요. 그런데 고 이재석 경사가 혼자서 저렇게 나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슴께 정도 물이 차오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요구조자가 아무런 안전장비를 하고 있지 않고 발을 다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구명조끼만 벗어준 게 아니라 자기 손에 있는 순찰 장갑을 벗어서 다친 발에 씌워줬다고 하거든요.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순찰 장갑도요? 네, 그냥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사람이 걷는 걸음의 3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물이 불어나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같이 고립이 됐는데 이재석 경사는 안타깝게도 바다에서 떠내려 가버렸고 이 요구조자 혼자서 물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다가 새벽 4시쯤에 구조가 됐고 저체온증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진 상황이거든요. 해루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해루질은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갯벌에 집중을 해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막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들어와서 눈을 들어서 보면 내가 망망대해에 있는 것처럼 방향 감각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라고 하고 제주도에서는 해가 진 후에 해루질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조례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지 시간은 어떤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인천 해경에서 관할하는 이 지역 꽃섬 근처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저 화면만 봐도 실제로 조금씩 더 파도가 거세지고 언제 어떻게 일촉즉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육안으로 느껴지는데 저게 이제 새벽 3, 4시쯤이었고요.
주의보 내렸는데 저긴 왜 갔습니까?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중국에도 이 순직한 해경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누리꾼들도 지금 영웅 추모 물결, 추모 댓글을 보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중국인 노인을 구하다가 순직했다라는 소식이 중국에도 전해졌고요. 예. 중국 온라인상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중국 네티즌들이 여러 댓글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예. 그는 영웅이다. 그의 영웅이여 편히 쉬세요. 이런 식의 추모 댓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한 이제 중국 현지 매체에서도요. 관련된 소식을 지금 전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관련 소식들을 알게 되고 추모 물결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예. 이런 분위기와는 별도로 일단 이 진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유가족들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이 빠르게 좀 진상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이제 빈소가 마련된 곳에 이재명 대통령의 조화도 보였고요. 이 인천에 바다지킴이 해양경찰 영웅 고 이재석 경사 지금 동료 해경들도 지금 침통한 표정이고 글쎄요 참 무슨 말을 해야 총리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대책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발생했는지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유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저 70대 중국인 남성이 왜 저기 들어갔는지는 그것 또한 더 책임 소재를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근데 파출소에 근무자가 6명 있었고 원래는 원칙이 2인 1조인데 왜 이재석 경사 혼자만 간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영흥파출소에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그러니까 보장받아야 하는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휴게 시간 중에 있었던 근무자는 4명이었고 예. 근무 시간 중에 있었던 근무자는 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순찰을 나갈 때는요. 무조건 2인 1조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나갔다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 조를 이루어서 같이 나가서 구조 활동을 하든 순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신고가 들어온 상황은 특히나 새벽 2시, 3시에 갯벌의 요구 조절가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 경찰관이 그 깜깜한 밤에 새벽 시간에 나가서 차가운 지금 밤은 춥거든요. 예.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서 이 요구조자를 구조하거나 찾아내야 되는 수색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고 이재석 경사 혼자 나갔다는 겁니다. 휴게 시간 근무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예. 근무 시간 중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갔어야 하고 특히 이렇게 순찰 출동을 할 때는 휴게 시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고 이재석 경사만이 혼자서 나간 것인지 이 예. 경위를 좀 소상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고 이재석 경사가 각종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굉장히 유능한 경찰관이었다고 하고 불과 한 달 전에 또 진급을 하는 그런 낭보도 있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30대의 아까운 그리고 희생정신이 넘쳤던 경찰관이 목숨을 잃게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 2인 1조 규칙이 지켜지지 알겠습니다. 않은 것이 어떤 작용을 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되짚어 봐야 됩니다. 34살의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여러 이유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위였습니다.